지난번에 그 방송법 개정안 예.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셨잖아요. 예. 7시. 그나마 필리버스터 찬반 토론 시간도 찬성 토론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여당에. 좀 이런 거 보면은 투쟁력이 사실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반대하는 정당에 나가서 주로 그 토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러나면 저쪽에서 나와서 굉장히 길게 해서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실 속의 하초처럼 행동한다는 우리 당의 문제,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저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상임위도 들어가 보면 뭐 반성을 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오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보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계엄으로 죽은 사람 없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이건 좀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과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사람이 죽었든 안 죽었든 네. 계엄이라는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부분이 그날 밤에 몇 시간 동안 약간 해프닝으로 끝난 것 아니냐라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계엄을 못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권당으로서 뭐 국민 여러분께 저는 정말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재입당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의원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중에 어떤 뭐 자유로운 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에 다시 입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법 개정안 예.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셨잖아요. 예. 7시간 반 동안 하셨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 뭐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있는 분들이 10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그나마 필리버스터 찬반 토론 시간도 찬성 토론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 여당에. 좀 이런 거 보면은 투쟁력이 키워질 수 있을까? 글쎄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이게 조금 전략적 문제가 좀 있는 게요. 사실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반대하는 정당에 나가서 주로 그 토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러나면 저쪽에서 나와서 굉장히 길게 해서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론적으로 보면 24시간을 한 사람이 하지 않으면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넘어갔는데 저쪽에서 더 길게 하면 뭐 그걸 가지고 전투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제 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적어도 야당에서는 막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고 또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막 주변에 많이 와서 좀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잘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실 속의 하초처럼 행동한다는 우리 당의 문제, 이 부분도 제가 충분히 저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법사위에 있는데 법사위도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법사위는 비교적 그래도 이제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일치단결해가지고 시간도 끝까지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상임위도 들어가 보면 뭐 반성을 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오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당 의원님들도 뭐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를테면 상임위장이 앉아 있는 시간을 다 카운트해서 뭐 공천에 반영을 한다라든지,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자유를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온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조금 느슨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2번 탄핵당하고 야당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 당 의원님들을 그냥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새 당 지도부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어쨌든 치열하게 야당일 때라도 투쟁할 수 있게 여당의 실정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정당,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의 신뢰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도 원하는 게 그런 것일 텐데,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원들이 보는 시선하고 좀 일반 국민이 보는 시선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알겠습니다. 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계엄으로 죽은 사람 없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이건 좀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과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글쎄 뭐 이제 저는 뭐 그게 무슨 취지인지는 뭐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이 죽었든 안 죽었든 네. 계엄이라는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엄권이라는 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임에는 분명히 하지만 이제는 이제 개헌을 헌법을 고쳐서라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결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뭐 계엄에 동의한다거나 계엄에 찬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뭐 계엄이 우리 국민들이 계엄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엄청난 유혈 사태가 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부분이 그날 밤에 몇 시간 동안 약간 해프닝으로 끝난 것 아니냐라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잘못됐고 저희가 사과드려야 되는 거고 계엄을 못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권당으로서 뭐 국민 여러분께 저는 정말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재입당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의원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네,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 뭐 당권 경쟁을 하게 되면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당원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메시지를 아무래도 내거든요. 80%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중에 어떤 뭐 자유로운 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에 다시 입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가정을 가지고 이제 굳이 질문을 일테면 그 저희 당원들 또는 보수 성향의 시청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굳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그때 상황을 뭐 미리 다 짐작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가정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 내부가 분열될 필요도 없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죠. 저 가족들끼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야 물에 엄마하고 아빠가 빠지면 너는 누구 구할래 뭐 이런 그 비슷한 건데 뭐 그런 일이 생길 것을 가정해서 그런 데 대한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구해야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 아마 그 부분은 전당대회고 저희 당원들을 대상으로 내는 메시지로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